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래입니다. 제가 벌써 호주 머물 온 지 4개월 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모아서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총 2편으로 제작을 해봤고요. 제가 여기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토대로 답변을 한 거니까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셔도 쟤는 저렇게 생각했었구나, 저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호주 머물 준비했을 때 주변 반응. 저는 제일 처음에 그냥 언니하고 동생한테만 말을 했었고 부모님이나 지인들한테는 떠나기 한두 달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인들은 그냥 뭐 좋겠다,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반응이었고 뭐 나쁜 의견은 따로 없었고요. 부모님도 그래 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좋은 경험하면 좋지 이러면서 기분 좋게 호주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챙겨와야 할 것. 어쨌든 호주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이래서 기본적인 생활용품, 생필품들은 다 있거든요. 무겁게 뭘 대량으로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신 아무래도 호주에서 뭘 사거나 이러면 조금 비싸긴 하겠죠. 그 중에서 제가 안 가져와서 후회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변환기 어댑터 한구짜리입니다. 한구짜리. 보통 멀티탭을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시잖아요. 호주 워홀 필수품 하면은 그 샤오미 멀티탭인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오시는데 그거는 진짜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데 변환기 어댑터 한구짜리는 이건 진짜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서관, 백패커스에서도 이동하면서 충전을 하고 싶은데 선이 안 맞으니까 계속 멀티탭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배터리 없는 상태로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처럼 전자기기 같은 걸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진짜 꼭 챙겨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소에 파는 발 세정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것도 진짜 필수품이에요. 이게 바퀴벌레에 퇴치하는데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여러분 여기 호주는 바퀴벌레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진짜로 못 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진짜 모든 방에는 다 집이 신축이 아닌 이상 모든 아파트, 하우스 뭐 이런 데 그냥 모든 곳에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퀴벌레들은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너무 끔찍한데 저 첫날에 여기 이사한 집에 왔을 때 제가 첫날부터 바퀴벌레를 마주쳤거든요. 여기가 아파트인데도 바퀴벌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제가 눈물을 머금고 4-5시간의 사투 끝에 겨우 처치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나오더라고요. 바르시자 그게 바퀴벌레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로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다이소에 그 바르시자는 안 팔더라고요. 다른 바퀴벌레 약이 있기도 한데 뭔가 그게 좀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선크림입니다. 호주가 이제 햇빛이 세니까 선크림 종류도 진짜 많고 엄청 다양하게 많거든요. 선크림이 많지만 굉장히 끈적거리고 제 피부랑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레르기 같은 게 막 팔에 자꾸 올라오고 냄새도 굉장히 이상하고 만약에 선크림을 엄청 가리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챙겨오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올리브영이 있어가지고 택배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틴트를 산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막 8,000원짜리가 여기서 2만 원에 팔고 막 이렇더라고요. 들고 올 짐 칸이 있다. 그럼 생필품을 최대한 빼고 선크림을 좀 거기다 가득 채워서 오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옷이나 속옷 같은 거는 여기도 다 팔기 때문에 굳이 많이 챙겨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백패커스 추천입니다. 저는 총 2군데 백패커스에서 머물렀고 처음 머물렀던 데는 YHA 하버점이었거든요. 그 지점으로 예약한 이유가 옥상뷰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드니 하면은 또 오페라 하우스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오페라 하우스의 그 감명 깊음을 좀 느껴봐야겠다. 거기를 바로 예약을 했는데 오페라 하우스에 가려면 센트럴이 가운데 있다고 치면은 센트럴에서도 더 좀 멀리 있어요. 공항이 이쪽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첫날에 와서 그 많은 짐을 들고 이동하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거기까지 가는 게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오페라 하우스를 보려면 어쨌든 좀 높은 지대에 있어야지 걔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백패커스가 되게 높은 데 있어요. 언덕 높이에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려면 계단이 엄청 많고요. 그 올라갈 때 그 계단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다 언덕길이에요. 근데 계단으로 가도 막 짐 낑낑대고 들고 올라가면은
호주 사람들이 다 내가 도와줄까? 막 이러면서 다 도와주시긴 하거든요. 정말 감사하게 저는 계단에서 호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올라갔다. 거기 내부도 진짜 깨끗했고요. 내부가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했어요. 한국 사람이 조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좀 외국인들? 중국인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만약에 혹시나 여행을 오신다 그러면 거기서 봐도 나쁘지 않다. 제가 두 번째 방으로 옮겼는데 거기도 또 YA 센트럴 제가 원래 웨이크업 시드니에 예약을 했었어요. 제가 예약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방을 막 찾다가 보니까 이게 방이 남아있지 않아서 거기로 예약했었는데 거기는 일단 위치상 굉장히 좋아요. 뭔가 이동하기가 좀 편하고 만약에 공항에서 여기로 바로 왔으면 진짜 여기서 내리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위치상으로는 진짜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도 내부는 깨끗했는데 막 엄청 지저분하다, 막 벌레 나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거기서는 벌레를 한 번도 못 봤고요. 모든 백패커스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주방이 진짜 더러워요. 모든 외국인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외국인들은 다 먹은 음식 그릇을 개수대에 그냥 두고 가요. 두고 가면 그 누구 보고 설거지 하라는 거냐고 진짜. 거기가 진짜 더러워요. 근데 음식물을 그냥 막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음식이 이렇게 쌓이니까 이게 넘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조금 비위생적이어가지고 저는 백패커스에서 거의 요리를 안 해 먹었거든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렇다. 그리고 또 그 한국인들한테 유명한 백패커스가 더파 시드니, 거기는 침대마다 개인 그 커튼이 또 다 되어 있대요. 그리고 엄청 깨끗하대요. 조용하고 예약이 그만큼 조금 힘들다고 해요. 만약에 거기를 가고 싶으면 진짜 좀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초기 자본금입니다. 아마도 진짜 모든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도 솔직히 오기 전에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가야지 적당할까 하면서 엄청 많이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현금을 150만 원을 환전을 했고 계좌에 300만 원을 넣어서 총 450만 원을 가지고 호주로 왔습니다. 돈이 적당했냐 아니면 부족했냐고 하시면 저는 적당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돈보다 적게 가지고 왔었으면 조금 쪼들리게 살고 오자마자 바로 일을 구해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쪼달리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방도 독방에서 살고 싶었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싶었고 오자마자 바로 일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돈을 보통 이제 먹는 데 다 썼고요. 특히 막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런 데 많이 썼고요. 근데 대신 저는 투어나 쇼핑 같은 걸 안 했어요. 오자마자 투어를 하고 싶었지만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투어는 안 했고요. 쇼핑도 막 딱히 살 게 없어가지고 안 하고 보통 거의 돈을 먹는데 대부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계좌에 50만 원이 남아있었어요. 거의 한 달 동안 400만 원을 쓴 셈인 거죠. 400만 원을 썼지만 그걸 다 먹는데 쓰진 않았고 방값, 교통비, 통신비 이렇게 해서 다 포함해서 4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저의 영어 실력입니다. 영어 공부 일대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불과 몇 년 전에 해외를 다녀오고 나서 영어가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해외 나갔을 때 억울한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때 영어를 못하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영어 회화 1대1 과외를 했거든요. 수업이 1시간 동안 영어 선생님이랑 계속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본적인 문법 같은 걸 알려주시고 대화를 하고 그냥 기본적인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걸 영어로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좀 할만했어요. 그리고 영어도 막 들리는 것도 생각보다 잘 들리는데 막 이랬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화상으로 바뀌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과외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만두고 영어를 놔버렸어요. 영어가 안 하면은 안 한 만큼 기억이 안 나잖아요. 원래 들렸던 것도 뭐 안 들리게 되고 또 영어를 또 못하게 된 거죠. 호주 워홀을 와야겠다 마음을 먹고 영어 공부를 독학을 했어요. 저 보고 못하는 거 다 따라해보고 쉐도잉 해보고 그러다가 있는 지인이 팟캐스트에 일빵빵이라고 있다. 그거를 한번 해봐라. 자기가 진짜 좋았대요. 그거를 거의 매일 들었어요. 매일 아침 씻으면서도 듣고 노래 대신 그거 듣고 출근해서도 에어팟 하나 끼고 혼자 막 중얼중얼대고 제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다시 끈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걸 하니까 금방 질린 거죠. 멈췄다가 전화 영어를 또 시작을 했어요. 전화 영어를 시작을 했는데 시간대가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수강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머지는 아예 그냥
버려진 거죠. 제가 부모님한테 호주 워홀 간다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아는 지인분이 영어 회화 전문가가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랑 또 1대1 영어 회화를 했었어요. 이 선생님은 영어로 계속 저한테 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문법과 계속 듣기만 시키셨어요. 그들을 보고 스크립트를 적어와라. 그것만 시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안 트더라고요. 말하는 버릇을 안 하다 보니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그만두고 영어를 못한 상태에서 호주에 오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인 상태에서 그냥 호주로 왔습니다. 영어 목적으로 워홀 추천하시나요? 솔직히 저도 호주 워홀 오게 된 그 목적이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좀 놓여지고 싶어서 오게 된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영어 목적 워홀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인데 워홀 오기 전에 영어 공부하면서 아 근데 영어 호주 가서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게 맞으니까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하고 호주에 왔어요. 근데 진짜 만약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영어 공부 시작하세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대화를 하려면은 재료가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집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가고 싶어라는 말을 모르니까 아예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제가 걔 앞에서 바로 번역기 켜가지고 쳐가지고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대화가 아니라 거의 그냥 AI랑 대화하는 수준인 거잖아요. 진짜 공부를 무조건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영어를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듣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많이 들어도 내가 아는 단어만 들리고 모르는 단어는 안 들려요. 말하는 것도 대화를 해야지만 제가 영어가 늘 텐데 내가 말을 못하니까 그 사람이랑 대화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쓸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드니 정착 이유입니다. 저는 호주 하면 시드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떠나기 전부터 나는 바로 시드니에 갈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드니가 날씨가 좋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시드니를 가라 이렇게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드니로 오게 됐어요. 왔는데 저는 한국에서 이제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너무 좋았고 다양한 가게들, 뭐 카페, 뭐 식당 이런 거 많은 것도 좋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거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만족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멜버른이랑 브리즈번 이런 데도 막 유명하잖아요. 근데 멜버른은 날씨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여행 갈 생각은 있지만 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드니에 살면 방값이 진짜 비쌉니다. 방값이 진짜 비싸서 세이빙을 할 목적이신 분들은 비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엄청 능력이 좋고 일도 엄청 잘 구해지고 돈만 벌고 살 거야 이 생각에 쉬는 날도 없이 살고 아침 저녁으로 막 일하고 또 방도 독방에 안 살고 뭐 3인 1실 살고 4인 1실 살고 그러면은 세이빙은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세컨 비자 관심입니다. 저는 처음에 시드니에 도착했을 때 와 여기 살기 진짜 좋다. 공원에 앉아 있어도 공원에 그 여유로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다. 이러면서 나 여기 살까? 진짜 1년만 하고 가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그냥 진짜 세컨 따서 2년 살다 갈까? 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시드니에서 생활을 하고 일도 막 여러 군데 다녔다가 그만두고 살아보니까 호주가 한국이랑 다른 게 뭐지? 진짜 행복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친구를 만들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다양한 사람 만나고 이런 건 진짜 좋은데 일단 방도 내 집이 아니니까 너무 불편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불편하고 호주 사람들이 여유롭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일하는 카페 말고 다른 카페에서 일했었을 때 손님들이 진짜 화가 좀 많으셨어요. 뭐만 하면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중얼중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미안해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이거 이렇게 했는데 거기 카페는 테이블 넘버를 먼저 찍고 코스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테이블 넘버를 모르니 혹시 테이블 넘버는 뭐야? 말해줄 수 있어? 이랬더니 그 사람이 저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 이러고 그냥 혼자 찍고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그런 것도 많았고 좀 할아버지들한테 많이 욕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들이 자꾸 저한테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저를 조금 싫어하시나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들한테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진짜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카페에서 일을 했지만 호주 카페랑 그러니까 바쁠 때는 똑같거든요. 모든 방식이 제가 했던 기존의 방식이랑 다르니까 싹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적응하는 게 조금 초반에는 벅찼죠. 아무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적응해서 괜찮은데 너무 제가 바보 같은 거예요. 나 왜 이걸 왜 이렇게 못하지? 내가 그동안 했던 게 뭔가 헛속으로 돌아간 느낌? 나 그동안 뭘 하고 살은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진짜 많이 스트레스 받고 거기다 또 벌레도 자꾸 나와 방에. 진짜 이거 이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다. 그 생각에 그냥 뭔가 나는 1년만 하는 게 충분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1년만 하고 갈 생각입니다. 근데 또 모르죠. 보통 끝물쯤에 많이 아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끝물쯤에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1년만 하고 가자 이 생각입니다. 호주 날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호주 계절은 한국이랑 정반대라서 거기가 여름이면 여기는 겨울이고 거기가 겨울이면 여기는 여름입니다. 호주 겨울은 날씨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호주 여름은 사람들이 별로 안 덥다고 하는 거예요. 호주는 습하지 않아서 아무리 기온이 높게 올라가도 한국처럼 그렇게 많이 안 덥대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별로 안 했어요. 요 근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습한 거예요. 지금 제가 오니까 습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좀 습하고요. 40도까지 올라가는 일기예보가 가끔 있어요. 40도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막상 그날 되면 막 38도 이렇게 떨어지긴 하는데 그 38도도 진짜 더워요. 에어컨 없이 못 살거든요. 근데 에어컨 있는 집이 거의 없다는 거. 있어도 집주인분이 거의 안 틀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여름에 바퀴벌레가 진짜 많이 나온다는 거. 진짜 최악이지 않아요? 바퀴벌레, 벌레, 뭔가 벌레는 다 나오겠죠. 호주는 햇이 굉장히 세서 이 선크림을 발라도 엄청 많이 타요. 제가 살이 진짜 많이 탔거든요. 엄청 까매졌어요. 다른 게 보이실라나? 안 보이실라나? 아무튼 여기 반팔티 입은 선 아래는 팔이 다 탔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목 뒤에는 선크림을 안 바르고 다녔어요. 여기 목 뒤가 탄 거예요. 경계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여러분 호주 오시면은 무조건 선크림 목도 다 발라도 돼요. 진짜 발라도 타는데 원래 많이 탈 거 조금만 타자. 2주일로 선크림 무조건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선크림이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야 된대요. 그래야지 안 탄대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3시간에 한 번씩 선크림 계속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탄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돌아가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일단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는 저는 원래 전에 방은 350에 살았고요. 지금 방은 330이에요. 그래서 주마다 330을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를 하고요. 일하는 데가 집 근처에 있는 게 아니어서 거의 출근할 때마다 트레인을 탄단 말이에요. 근데 트레인 한 번 탈 때 4.9불 정도가 나와요. 4.9불 나오니까 한 주에 80불 정도 충전하면 거의 그걸 다 쓰더라고요. 다 써서 교통비 좀 많이 들고요. 물을 사 먹어서 물은 좀 싸요. 물은 한 병에 80센트 정도고 근데 외식비가 좀 비싸요. 외식은 한 번 하면은 혼자 먹으면 50불? 5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난다. 그러면은 한 100불, 120불 정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주짓수를 해가지고 주짓수는 제일 비싼 곳이 주에 65불이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주짓수는 안 가고 지금 다니는 주짓수는 헬스장까지 다 해가지고 주에 42불이에요. 친구를 많이 만난다. 그러면 주에 한 700불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인종차별 있나요? 인종차별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종차별이 있지만 근데 그 인종차별이 좀 뭔가 한국에도 중고딩들이 조금 문제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 중고딩 문제아들이 인종차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든 문제아인 애들은 문제아인 거죠. 진짜로 심한 인종차별을 당해본 거는 아직 없어요. 그냥 그 중고딩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무래도 여기가 다양한 나라가 살다 보니까 인종차별은 엄청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그냥 이사를 안 하고 쭉 한 곳에서 살 생각이었어요. 그냥 이사하는 게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아요? 한 곳에 좀 괜찮은 데 있으면 거기서 쭉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쭉 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근데 그 집주인분이 갑자기 그 단톡방에 집을 팔게 됐다 그러면서 이주 노티스를 줄 테니 집을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 청천벽력이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 집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쫓겨나게 됐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자고 있어가지고 잠결에 깨서 이거 뭔 일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보여서 이거 뭐야 우리 쫓겨나게 됐어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진짜 언제 또 방을 또 구하고 인스펙션을 또 언제 할까 이 생각에 까마득한 거예요. 그거 쫓겨난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갑자기 쫓아내고 2주 노티스 줬다고. 여기 호주는 2주 노티스 줬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분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새로 들어온 방이 그분이 2주 노티스 줬던 그 기간까지는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기 입주 날짜가 좀 늦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꽉 채우고 나왔는데 다른 분들은 아무래도 그 입주 날짜를 제대로 딱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모든 방이 다 그렇게 똑같은 날에 나가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뭐 일주일 좀 일찍 나갈게요, 뭐 3일 좀 일찍 나갈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집주인분이 아무리 일주일을 일찍 나가도 3일을 일찍 나가도 방값을 페이를 다 하고 나가야 된다. 그게 원래 호주가 그렇다. 그러면서 이주 페이를 다 하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일주일 일찍 빼도 일주일 값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2주치 돈 내고 그냥 2, 3만 일찍 해라. 이런 식으로 했대요. 결국에는 그냥 그 방값까지 다 내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억울하잖아요. 쫓겨나는 입장인데 돈까지 또 다 내고 나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또 보증금을 맡겨둔 상황이니까 보증금까지 안 돌려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좀 억울하게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의 호주 워홀 1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2편으로는 이제 카페, 뭐 집 구하는 거, 바리스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자세하게 해볼 테니까 2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